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상가주택 건축주의 상가주택 건축과 입주 후기 또는 신축한 상가주택에서 살아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아파트를 떠나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거나 직장인들의 로망인 건물주가 되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아파트값이 땅값이나 주택 등 다른 부동산 값에 비하여 폭등해서 이런 기회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상가주택을 지어 살고 있던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임대 수입도 올리는 그야말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런 분들 가운데 2년 전 저와 어느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그 건축주 소개와 그분이 상가주택을 짓게 된 건축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사정상 그 건축주의 자세한 내용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동안 다른 여느 사람들과 같이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평소에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일반 직장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재테크 방법인 주식이나 경매 등에도 참여해보고 또 조기 퇴직과 은퇴를 대비한 여러 방법을 구상하던 중에 누구나의 소원인 건물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였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엄두를 못 내었으나,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를 이용해서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저와 같이 설계와 건축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분도 땅을 사고 건축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동원과 자금 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값이 오른 아파트 값과 부분적으로는 대출 등을 활용하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채널에서 제가 많이 소개한 것처럼 요즘은 웬만한 지역에 웬만한 아파트 값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금 정도로도 일부 대출 등을 활용하면 웬만한 지역에 상가주택 등을 짓는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런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주식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건물주가 되는 것은 훨씬 안정적이고, 또 그 건물에 살면서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서 손쉽게 투잡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잘하는 경우 디벨로퍼로서 퇴직이나 은퇴 후 새로운 자신의 사업 모델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 등으로 과감하게 이러한 상가주택 건축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인식에 관한 것인데, 사실 이분은 건축주로서 상가주택을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값과 일부 대출 그리고 그 건물에 새 들어있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활용해서 기존에 건축된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자신이 생각하는 마땅한 건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런 건물이 낡고 특히 자신이 살게 될 공간의 거주성이 그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축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금이 그것도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차라리 원하는 지역에 자신이 구상한 모양의 건물을 짓는 것이 더욱이 원가로 짓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특히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공간과 그동안 꿈꾸던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저를 찾아와 그 건물을 짓게 된 것인데, 당시 그분도 다른 건축주들과 같이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도 그렇지만 가장 염려를 한 것이 불신이었고, 특히 주변에서 집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면서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데다 또 건축 경험이나 건축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막연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으로,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는데, 물론 설계와 건축을 하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문가만 잘 선택하고 활용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충분히 건축을 할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채널에서 제가 여러 영상으로 설명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거주하던 아파트와 상가주택의 비교인데, 이분이 이런 상가주택을 짓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주택을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 여러 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선은 비싼 아파트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잘 활용해서 수익형 건물로 갈아타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야 아무리 살기 좋고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데 비해서 상가주택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공간에 살면서 거주 문제도 해결하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어 셀러리맨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있어서도 좋으리라 생각했는데, 아파트는 그동안은 다행히 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는 한때 일시적인 이상현상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상가주택은 땅과 건물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적인 가치가 더 좋으리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파트값은 원래 분양가부터 거품이 많은 데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등해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나 각종 세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아버리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확실한 부동산인 땅과 매년 오르는 자재비와 인건비로 공사비가 떨어질 리가 없는 건물을 보유한 상가주택은 아파트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투잡의 기회와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이 또 그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나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투잡의 기회와 자신이 퇴직 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에 그대로 살기만 했다면 우선 당장 살기에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에서 아무런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상가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건물에 살면서도 매월 일정한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서 직장인으로 할 수 있는 투잡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한정된 급여 말고도 새로운 수입을 위해 투잡을 생각하는데,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자연스럽게 투잡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상가주택을 건축하면서 깨달은 것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분이 다니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 상가주택 건축을 하였는데, 이는 잘 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이러한 건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만 한다면 투잡이 아닌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전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건축은 설계자와 시공자 등 전문가만 잘 선택하고 또 잘 활용만 한다면 이들이 거의 모든 일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직장생활을 그대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특히 퇴직이나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도 이만한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직이나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막막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을 통해서 디벨로퍼로 성장하거나 전직을 할 기회를 발견한 것도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그분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가주택의 거주성과 만족도에 관한 것인데, 이분이 그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입이나 퇴직 후를 위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아내도 꺼렸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그동안 거주해보니 상가주택의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그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보다는 훨씬 넓고 다양한 방들이 많아 모두 대단히 만족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건물을 지을지 온 가족들이 참여해서 갖가지 상상을 해보고 특히 4층과 다락 등 자신들이 살아갈 공간을 각자가 설계를 해보는 것도 즐거웠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던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과 자신들이 상상하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해했다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어놓은 아파트에 자신들을 맞춰 살아가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건축주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인 다락의 서재와 자신의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중정과 옥상 정원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가주택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다락과 옥상 부분을 잘 이용해서 다락에는 설계하기에 따라 각종 취미실이나 작업공간, 아이들의 놀이터로 꾸밀 수가 있는데 이분은 서재를 꾸민 것으로 이 공간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좋았지만 평소에 늘 갖고 싶었던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해했고 특히 이 다락과 연계된 옥상 정원은 평소 꽃과 나무를 좋아하던 그분의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없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그냥 아파트에만 살았더라면 모를 것을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상가주택 건축주가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살면서 느낀 이야기 등에 대해서 첫 번째, 건축주 소개와 상가주택 건축 동기. 두 번째,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인식. 세 번째, 거주하던 아파트와 상가주택의 비교. 네 번째로, 투잡의 기회와 새로운 사업 모델.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가주택의 거주성과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또 라이프 스타일은 제각각이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모든 점에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고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각종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한가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소개한 건축주와 같이 값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 이고만 살 일이 아니라 그런 비싼 아파트를 잘 활용해서 투잡도 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폭등한 아파트 값을 보면서 부동산적인 장래성 면에서 또 자녀들의 교육과 각종 편의시설 등 면에서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각자의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과연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이 될 것인지는 잘 판단해 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제가 평생 이런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또 그동안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 몇 년 전 저와 같이 건축했던 건축주를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